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고요. 이번 텔라닥 영상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장주의 실적 발표 중에서도 컨퍼런스 콜 내용을 요약해 드릴까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 보는 내용들이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는가에 대한 숫자만 보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더해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의응답 부분은 제외하고 기업의 CEO나 경영진들이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짚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나온 텔라닥 실적 발표고요. 일단 텔라닥의 실적 발표를 이해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 아멜 때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물론 원격 진료의 수요가 늘어난 게 맞는데요. 그 수요가 늘어났지만 백신이 도입이 되고 여러 조건에 의해서 원격 진료의 수요가 꽤 많이 안정화되었고 폭발적으로 다시 늘지 않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건 안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텔라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갭 EPS나 매출은 비트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이유를 보면 텔라닥이 총 방문수 증가에도 매출 성장이 둔화해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총 방문수는 1,450만에서 1,470만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YOY 대비해서 38% 성장입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근데 이게 작년 대비이다 보니까 많이 성장을 했지만 올해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또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좀 의문을 갖는 게 사실이고, 물론 여러모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쁜 게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좋은데, 문제는 고성장 해왔던 텔라닥이다 보니까 그 고성장의 추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소비자 만족도에서 다시 1위가 됐다고 하고요. 다른 설문조사 작년에 나온 걸로 보면 아멜 1등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기관이야 다르겠지만 1등을 하고 있다는 거고,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는 390만 회 방문을 제공했고요. 지난해보다 37%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백신 접종률이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라닥 헬스의 가상 진료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환자가 많다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B2B나 정신건강 방문이 2020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2배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아멜에서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정신 건강은 대부분의 원격 진료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화면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다 보니까 정신 건강이나 행동 건강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의 분야에서 쓰이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하고요. 또 기술의 발전이 돼야 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기가 있어야 하고, 또 그 기기가 비싸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도입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모로 좀 신뢰도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정신건강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미국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50% 60% 이상이 정신건강 부분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전염병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 돌파 감염도 있고, 코로나가 물론 잠잠해지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뭔가 엄청 가파르게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건강 부분에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2021년도 전망에 큰 확신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프라이머리 360 제품은 신체 건강을 완전히 통합한 가상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위에 말씀드린 정신 건강과 약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몇 달 동안 주목할 만한 프라이머리 360에 대한 계획을 체결했고요. 이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텔라닥의 서비스를 많은 사업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서비스는 2022년도에 4개 주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요게 어떤 거냐면 네 무제한 메시징 가능하다고 하고 또 피부과 정신 건강과 같은 가상 전문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이 서비스가 텔라닥의 성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텔라닥에 통합 만성 치료 솔루션 제품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등록된 개인의 수는 분기 말에 72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고요. 만성 치료 회원이 24%가 현재 하나의 프로그램 이상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3분기 8%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얘기인즉슨 텔라닥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교차 판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 저 서비스 다 함께 이용하면서 일반적으로 고객의 수가 느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매출이나 여러모로 재무가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더 많은 서비스가 통합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 어느 때보다도 실적을 약간 낙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위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모든 B2B나 D2C, 그러니까 구독 관련해서도 역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게 설명을 보여드리면 오랜 기간을 통해 계속해서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환자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교차 판매를 해주는 환자들이 깔려 있고 이 환자들이 더욱더 많은 교차 판매를 해줄 것이고 또 새롭게 유입되는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환자들을 기반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라닥은 만성 치료가 성장을 위한 지렛대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기 넘치는 발언이죠. 우리는 2022년도에 굉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역시 네, 맞는 것 같고요. 3분기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고 하고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리본고 인수와 구독 기반으로 판매되는 D2C가 정신건강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순손실이 좀 는 모습인데요. 여러모로 좀 개선이 돼야 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근데 아직 다만 성장주이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늘더라도 물론 많이 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 빠르게 느는 게 오히려 더 텔레닥에게는 좋은 모습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상품들을 통합하고 결합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시너지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보면 텔라닥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가 당연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많고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이 계속 추가가 돼야 하고 또 기기나 여러모로 결합해야 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측면, 그리고 경쟁에 의한 홍보적인 측면 여러모로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방문자 수가 증가했다는 거 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전분기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회원도 증가했고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매출의 성장이 더 크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 거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라닥이면 사실은 원격 진료 업체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망은 제가 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그 우위를 점하면서 가면서 조금 더 추가가 되고 더 많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텔레닥의 매출은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중요한 내용만 정리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네, 좋은 내용만 가져왔으니까 원문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텔레닥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